저는 결혼한 지 15년 된 며느리입니다. 그 전에 5년간 연애를 했으니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20년을 넘겼네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싸우더라도 선은 넘지 말자는 약속을 했고 결혼 후에도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물론 다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소소한 갈등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최대한 대화를 통해 풀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주변에서 보기에는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부부로 보였을 겁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이상적인 남편감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20대 때는 자기중심적이고 다소 무심한 구석도 있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점점 변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점이 제 마음을 놓이게 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입니다. 능력도 뛰어나셨지만 그보다 더 존경스러운 건 가족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항상 가족이 먼저라는 철학을 지키셨고 고집센 아내 곁에서도 끝내 품격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주변에서 악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말이 거칠고 기세가 강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한 번도 아내를 무시하거나 험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막말과 날선 태도마저 부드럽게 덮어주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어머니의 태도 때문에 저는 결혼 초반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존재가 그런 상처를 많이 완화시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런 남편의 모습이 결국 아버님 덕분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버텨왔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로 지금까지 함께 달려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 힘으로 버텨왔죠. 물론 힘든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건 그때의 막막함이에요. 카드값 결제일이 코앞인데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직을 했던 2년은 정말 숨막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남편에게 티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괜찮아, 당신 탓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편안하게 있어야 해. 그렇게 말하며 웃어주었어요. 속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남편이 더 무너질까봐 제 불안은 꽁꽁 숨겼습니다. 그때 친정에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도 부모님은 사업 한번 해봐라. 네가 하면 잘할 거다 하시며 힘을 주셨어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부모님까지 힘들어지니까요. 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잠이 사치였고 밥을 씹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사업 구상만 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3년,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익이 났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살았다. 그 한마디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믿어주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소리내 웃으며 밤새도록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제 조금 숨을 쉴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좋은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며느리 도리가 어쩌고 요즘 애들은 바쁜 와중에도 그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정말 미친듯이 바빴어요. 사업도 육아도 살림도 제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똑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화낼 힘도 없었어요. 그저 참자. 지금은 버틸 때다.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왜 그때 나는 그렇게까지 참았을까요? 내 인생을 갈아넣고 있던 그 시기에 왜 나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말들까지 감내해야 했을까요? 사업이 안정되고 매출이 오르면서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월 1,000이 넘는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고 많을 때는 3,000이 넘는 달도 있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그럴싸하지만 그 돈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청춘을 갈아 넣었습니다. 잠을 줄이고 주말도 반납하고 때로는 아이 얼굴을 하루 종일 못 본 날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 고생 끝나면 우리 가족이 편안해질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그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돈 버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서 가족 나몰라라 하고 뭔 짓을 하고 다니냐?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가족을 위해, 남편과 아이를 위해 제 몸이 부서져라 이랬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말뿐이었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계속 곱씹었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제 노력을 인정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잘하면 대출 없이 서울엔 내 집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당신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도 가능할 거야.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 네가 하는 일이 언제까지 잘 될 줄 알아? 그건 악담이었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 나를 못마땅해 해서? 아니면 그냥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결국 저는 밤을 새우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시댁에 잘하려고 애쓰면서도 왜 나는 늘 이렇게 상처를 받지?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내내하는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분에 따라 어른께 대들고 막말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최소한의 선을 지켜왔습니다. 그 선이 무너진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게 사람 할 소리야? 네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데? 그날 남편은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판 싸웠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어른께 막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 나 때문에 지금 한계에 닿았구나. 남편이 그날 한마디 했습니다. 내 마누라 내가 지킨다. 그 말이 너무 고맙고 또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남편이 싸우기 전까지 저는 혼자였거든요. 그날 시어머니의 말은 제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라.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우리 둘을 노려보며 냉기 어린 목소리로 던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동그란 눈이 저를 올려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가 저런 말을 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언성을 높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애들 챙겨. 당장 나가. 짧지만 날카로운 말.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 옷을 챙기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가기 전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쿨해 보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시끄러운 함성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지?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 가라. 두고 보자. 너희가 얼마나 잘 되나. 그 말은 저를 조롱하는 비웃음이었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온 모든 것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얼음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했고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 며느리 도리? 그건 오늘로 끝이다. 며칠 후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 시어머니 마음이 아들내 걱정하는 마음이 잘못 표현된 거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부모님은 안 그러세요. 언제나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이 실직했을 때도 사위 자존심 상할까 걱정하시면서 단 한 번도 상처되는 말을 안 하셨어요. 제 말이 끝나자 아버님은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의 덕으로 덮어졌던 시어머니의 행동들, 그 가림막이 완전히 걷혀버렸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노력도 희생도 이제 끝이다. 시아버님은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멋진 분이셨고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존경하는 어른이셨습니다. 완치가 어렵다는 최장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이후 2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는 아버님의 투병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정작 저는 제 몸을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핑계로 늘 뒷전에서 돈으로만 해결하는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필요한 돈은 제가 아낌없이 썼습니다. 병원비, 치료비, 요양을 위한 추가 지원까지 모두 제 몫이었죠. 주변에서는 저를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편에 서서 당신이 하는 게 제일 큰 거야 라며 제 죄책감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제게 주셨던 사랑을 몸으로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직접 손을 잡고 음식 한 끼라도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는데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채 아버님은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님의 사진을 바라보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늘 젠틀했던 그 미소가 사진 속에만 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의 아버님은 언제나 저를 며느리가 아닌 가족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친 말에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제 편이 되어주셨죠. 고생 많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을 더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본인 아버지를 잃었음에도 제 우울감을 먼저 살폈습니다. 매일 늦은 밤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 힘들면 일 쉬어. 내가 버틸.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그 보살핌 덕분에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 곁에 끝까지 남는 건 이 사람이라는 걸. 아버님을 보내고 난 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겠다. 돈, 성공, 인정 그것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아버님을 보내고 난 뒤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 준비니 제사니 하며 시끌벅적했을 시댁 단톡방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유난히 단호했습니다. 나 너희랑 같이 살 거야. 혼자 사는 거 너무 외롭다.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생각이 차갑게 정리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남편은 그 전화를 받고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안 돼. 같이 사는 건 절대 안 돼. 그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라면 저를 눈치 보며 어쩌지? 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엄마가 집안일 못하실 정도로 힘들어지면 요양보호사 붙여줄게. 걱정 마. 그 대화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남편을 조종하는 거지? 내가 시킨 거지?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와 상처가 뒤엉켜 가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울고 상처받고 분노하며 보냈기에 지금은 그럴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담담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엄마한테 휘둘리지 않는 내가 된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제 아이의 엄마이고 제 남편의 동반자이며 무엇보다 나 자신입니다. 아버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남편에게 받는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정말 잠깐, 아주 잠깐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고민은 시어머니의 한마디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날카롭게 본인의 인생길을 스스로 외롭게 만드는 말이었죠. 요즘 시어머니는 자꾸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연락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씁쓸한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들의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 준 적 없는 분이었으니까요. 늘 저를 미워하고 그 미움이 행동과 말에 묻어나 아이들 앞에서도 드러났던 시어머니가 이제 와서 손주들이 그립다니요. 그것도 아들보다 훨씬 키가 큰, 목소리도 변성기가 온 아이들이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아이들은 친할머니에 대한 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친할머니라는 존재는 어딘가 차갑고 늘 불편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반대로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운 건 외가였습니다. 외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외할아버지의 자상한 미소,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가족의 품으로 남아있습니다. 친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소중합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 그분께 받은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기억하려고 애를 써도 떠오르는 게 없을 겁니다.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상황이 우리 부부의 잘못은 아닐까?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은연중에 한 말과 행동이 아이들의 마음에 벽을 만든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벽은 시어머니 스스로 쌓은 벽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기회는 분명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선택을 잘못하신 겁니다. 저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톡서를 퍼부었죠. 아이들은 그걸 다 보고 자랐고 그 기억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호감이라는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시어머니의 지금 모습을 떠올립니다. 고집스럽고 자존심이 강했던 분이 외로움을 핑계로 연락을 하는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지금도 제 탓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기억하겠죠.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건 못된 며느리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는 말씀이었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 정도로 불쾌한 감정을 느낀 제 자신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과가 그 순간에는 진심일지 몰라도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자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태도가 언제든 돌변하는 분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걸 결혼 후 15년 동안 뼈저리게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마음에도 없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순간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저 자신이 낯설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는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베풀어준 장인, 장모님을 먼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야 어머니를 모실 수 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말 그대로 세상을 잃은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표정에는 깊은 절망이 깔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쓰러움보다는 차가운 현실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가 남편을 그렇게 조종한 거냐? 그 한마디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못된 어머니가 아무리 조종하려 해도 아버님이 조종당한 적 있나요? 어머니가 아무리 남들에게 못되게 굴어도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 아버님에게 같이 못되게 굴어달라 빌어도 아버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죠. 저는 그런 아버님과 똑같은 남편을 두고 있어요.
제가 무슨 힘으로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을까요? 제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만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더는 내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에게 잘하려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요. 요즘 들어 정말 많이 힘듭니다. 불쑥불쑥 아버님 생각이 밀려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가끔은 쓸데없는 상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만약 순서가 바뀌었더라면 그런 생각이요. 아버님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아주셨더라면, 아니면 어머니보다 먼저 가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그분께 받은 사랑의 1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럴 기회가 영영 사라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 생각만 하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훗날을 위해서라도 시어머니가 기력이 떨어지면,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해지면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걸까? 아버님과 남편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는 방법이 그 길밖에 없는 걸까?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덜 괴로워질까? 수없이 자문하지만 결론은 늘 제자리입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 때마다 더 괴로워지는 건 세상의 불공평함입니다. 시어머니는 전생에 무슨 큰 덕을 쌓았길래 이렇게 사시는 걸까요? 평생 멋대로 굴고 멋대로 말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본인은 스트레스 없이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 노년을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하게 누리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싫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습니다. 그런데 더 싫은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걸 알고도 가끔은 마음이 약해지려는 제 자신입니다. 그게 너무 싫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갈등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로는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그 답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고 제 마음을 정리해줄 말이 너무 간절합니다. 지금 저는 정말 지쳐 있습니다.